누구야? 잘 시작됐네. 자, 간만에 촬영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좀 강의는 촬영을 해가지고 촬영 많이 해서 올려놓거든. 한동안도 안 했는데 과학을 줄이고 촬영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좀 뭐라 그럴까 약간 긴장이 되어서 좀 오히려 평소 수업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떨어지지. 신경 쓰이니까 마음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강의 웬만하면 촬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촬영하게 되면 조금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나도 좀 부담스럽거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게 뭐냐면 오늘 물질대사 했잖아. 물질대사를 했고요. 지금 오늘 뭐 할 거냐면 요거 합니다. 자, 이게 오투가 책이 되게 앞에 기본 내용은 되게 부실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영양소, 소화 첫 번째 뭘 할 것이냐면 소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소화는 어떤 과정이냐면 쉽게 큰 개념을 잡으면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쪼개는 과정이지. 소화가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었을 때는 큰 분자로 들어왔지만 이걸 이동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작은 분자로 분해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큰 분자는 우리가 저장을 할 때 큰 분자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저장하는 게 아니라 뭉쳐가지고 저장을 하는 거고, 이동을 할 때는 찢어가지고 조금씩 이동을 시킨다는 거지. 그래서 목적이 다른 거지. 큰 분자는 저장에 주로 목적이 있다면 작은 분자는 이동과 실제 이제 쓰려고 할 때, 그러니까 쓰려고 할 때 작은 분자로 쪼갠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영양소란 말이 있습니다. 자, 영양소. 영양소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명 활동이 필요한 물질을 영양소라고 하거든요. 그럼 영양소 세 가지가 있었지.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영양소 3대 영양소 뭐가 있었어? 그렇지.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지방입니다. 학생들한테 그럼 탄수화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학생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 탄수화물이 뭐야 근데? 그러니까 3대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작 탄수화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탄수화물이 뭐야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막상 탄수화물이 뭐냐고 물어보면 눈을 깜빡깜빡거려.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도당이 있지, 포도당을 뭉쳐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몸 안에 축적을 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도당을 이렇게 쫙 결합시켜갖고 저장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탄수화물은 포도당이 여러 개 뭉쳐있는 거야. 그럼 같은 논리로 단백질이 뭐냐고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럼 단백질이 여러 개 하는데 단백질은 아미노산 있지. 아미노산이 포도당처럼 이렇게 쭉 뭉쳐져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지방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쭉 뭉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여기에 보이는 구성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이런 애들을 뭉쳐놓은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소화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봐. 아까 내가 얘기했었을 때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쪼개는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한눈에 봐도 큰 분자인 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탄수화물을 포도당, 단백질을 아미노산, 지방을 지방산, 물론 글리세롤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소화라고 보면 되겠지. 왜요? 모노글리세리드가 저거예요? 제 책마다 다른데 어떤 책은 모노글리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방산하고 글리세롤로 분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방이 중성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구조를 그려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렇게 말만 하면 애들이 와닿지 않지? 나도 처음에 배울 때 와닿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처음 단원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탄수화물, 포도당인데
포도당은 어떻게 그립니까? 혹시 포도당의 모양 어떻게 알고 있나?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포도당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대충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짧게 그리는 거지. 이렇게 따다다다. 이게 하나의 포도당인 거야. 그러니까 포도당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지. 이게 탄수화물이야. 이해돼? 그러면 소화라는 것은 이걸 하나씩 끊어내는 거겠지. 그럼 단백질은 아미노산 어떻게 생겼더라? 아미노산이 뭐지? 어떻게 생겼지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여러 개 결합되는 거지.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지. 이 친구. 요게 아미노산이잖아. 이런 애들이 쭉쭉쭉 결합되어 있지. 단백질은 이런 아미노산이 몇 종류 아미노산 있지? 20종류 아미노산이 있지. 그건 요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여기서 그거 구별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런 애들이 주주주 붙어 있는 게 단백질이지. 그러면 단백질을 소화시킨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끊어낸다는 거지. 이런 기본적인 단위로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 다음에 지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좀 이 지방이 조금 복잡한데 지방산이라는 게 하나 있어. 그러면 산이란 말인데 우리가 당신들 이런 모양을 본 적 있을까요? 이게 C입니다. 탄소, 사슬력. 요렇게 분자식이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보신 적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실은 너희들이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지방산하고 글리세롤이 합쳐진 게 지방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뭐 외우는 건 알겠는데 느낌이 잘 안 오잖아. 선생님이 가르쳤을 때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는 건 반응성이 거의 없다고 했지. 왜?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C와 H는 전기음 성도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화학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들은 반응성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 얘네들은 전부 내가 표시는 안 했지만 다 수소를 갖고 있지만 얘네들은 반응성이 없어. 무극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 끝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 끝에 이렇게 O랑 OH가 붙어 있지. 그러니까 요 부분 때문에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게 글리세롤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글리세롤은 이렇게 생긴 거야. 하도 많이 나와서 내가 한번 그려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생물하고 화학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밀접한 관련이 있지. 자, 요게 뭐냐면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거거든. 글리세롤. 얘가 글리세롤이야. 그러면 저거 봐. 여기 지방산이잖아. 여기 지방산이잖아. 그럼 지방산에 저거 봐. 지방산에 저거 봐. 요거랑 요 H가 결합을 시켜갖고 물이 빠지면서 얘네들이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H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얘가 달라붙는 거야.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빠지면서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화학 결합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붙어 버리는 거야. 물이 빠지면서 그지? 요거까지 할 필요 없어 사실은. 화학이 아니니까. 화학은 이런 거 안 물어본다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다 힘들겠거든. 그만 기억해. 그냥 지방이 지방산하고 글리세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애들이 그냥 너무 느낌이 안 오길래 선생님이 한번 어려운 화학 구조지만 한번 그려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지방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모노글리세롤이라는 게 뭐냐면 이 지방을 분해하잖아. 그럼 요 두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방산 두 개가 빠지고 이렇게 하나가 달라붙으면 얘를 말하고 모노 하나라는 거지. 모노글리세롤이라는 거야 이거를. 그지? 그래서 정확한 명칭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그래서 결론. 선생님 저는 화학부터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돼.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핵심이 뭐다? 소화가 어떤 과정이라는 걸 좀 느낌으로 이해를 하라는 거야. 어떤 과정이야?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쪼개고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쪼개고 지방을 지방산, 글리세롤은 필요 없어.
지방 산으로 쪼개는 과정이지. 이런 과정이 바로 소화가 되겠더라. 자, 핵심이 그겁니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별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생물이 어려워. 약간.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조 입이 다 나오지. 표현 좀 멋있다 보이시지? 자, 소화 액들이 보입니다. 자, 녹말, 단백질, 지방 이런 애들을 이제 분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 기관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들이 막 보입니다. 그걸 무조건 다 외워야 됩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자, 그렇다면 우선 순서대로 봅시다. 녹말. 자, 녹말은 곧 결국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여러 개 붙어 있는 게 보이지? 이 모양이 일부러 자기 마음대로 그린 거 아니야. 이 하나가 전부 뭐라는 거야? 포도 당이라는 거지. 이렇게 포도당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치매에서 나오는 우리 때는 아밀라제라고 배웠거든. 일본식. 우리 때는 이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일본에서 이제 배우신 분들 많아가지고 아밀라제라고 배웠는데 갑자기 이제 원어를 따라가야 돼가지고 아밀레이스라고 뭐 이렇게 원어를 영어로 원어로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야지 뭐 어쩌겠니? 그래서 근데 나이 드신 교수님들은 이걸 아직까지도 아밀라제라고 하셔. 나중에 대학 가서 보시면 이제 교수님들이 좀 나이가 좀 젊은 교수님들하면 이렇게 뭐 바로 원어 발음대로 아밀레이스 뭐 이렇게 하겠지만 나이 드신 한 60대, 한 50대 교수님들은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체내에서 나오는 아밀라제에 의해서 녹말이 뭘로 분해되는 거야? 자, 지금 마침 그 얘기 또 안 했구나. 들어보세요. 이 포도당이 이게 이탄당이라는 그 당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봐봐. 엿당, 젖당, 설탕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 이게 바로 있잖아. 분자 구조식이 똑같은데 포도당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육탄당이라고 하는 거거든. 탄소 6개가 있는 것을 육탄당이라고 하는 건데 육탄당에는 포도당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당도 있어. 그러면 일단 이 엿당, 젖당, 설탕이 뭐로 말하는 거냐면 설탕, 우리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지. 설탕이라는 게 포도당하고 과당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육탄당의 종류가 3가지가 있거든. 여기까지는 안 배웠나? 아, 배웠어? 네. 그러니까 설탕이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설탕은 뭐랑 뭐가 결합되어 있는 거지? 설탕이랑 과당이랑 결합되어 있는 거지? 아, 포도당과 과당이랑 결합되어 있는 거지? 젖당, 엿당 이렇게 쓰잖아. 그 중에서 뭘로 이것은 분해한다? 여기면 아밀라제는 녹말을 일단 뭘로? 엿당으로 분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 것을 일단 몇 개 단위로? 2개 단위로 쪼갠다는 거지. 2개짜리로 이렇게 타다닥 끌어낸다는 거지. 그게 아밀라제의 기능이지, 그지? 자, 읽어본다. 그 다음에 똑같은 기능이 침하고 또 어디 있다는 거야? 어디 있다는 거야? 이거 글자 없네? 그렇지. 침과 이제하게 바로 아밀레이스가 이제 분비가 되면서 뭐로 분해가 됐지? 엿당으로 분해가 되지.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순수하게 포도당이잖아. 포도당으로 한 번 더 쪼개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소장 아니니? 소장이지. 소장에서 말테이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뭐가 된다? 포도당으로 분해가 된다는 거지. 하나도 빼가지 없이 무조건 외워야 돼. 어느 기관인지 무조건 시험에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탄수화물이 분해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어디에서? 위에서 나오는 뭐 펩신에 의해서 폴리펩타이드. 자, 현서야, 폴리펩타이드라는 게 뭘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방식이 펩타이드 방식이거든. 폴리펩타이드, 폴리 많다는 말이잖아.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걸 폴리펩타이드라는 거지. 무슨 말이 이해되지?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펩신에서 단백질이 일단 여러 개 굉장히 많이 결합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펩신에 의해서 좀 폴리펩타이드로 분해가 된다는 말이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 말이지. 쳐다봐. 우리가 단백질도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결합되어 있어. 이게 단백질이 보통 아미노산이 최소 20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결합되어 있어. 선생님, 폴리펩타이드가 그럼 몇 개 기준입니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애매해. 그치?
폴리 많다는 말인데 그럼 어디까지를 폴리페타이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폴리페타이드로 분해된다는 것은 적당히 끊긴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표정도 있다고 왜 그래요? 표정도 있다고 왜 그래요? 좀 웃어라. 이것도 주고. 아, 그렇구나. 아, 예빈이 잘 웃어주는 예빈이 없었구나. 예빈이 잘 웃어주는 거. 얘도 참 잘 안 웃네. 넌 왜 안 웃냐? 그래서 펩신에서 폴리페타이드로 최종으로 폴리페타이드 분해된 후 마지막으로 어디 가니? 어디에서? 찾아봐 빨리. 위에서 나오는 펩신에 의해서 일단 폴리페타이드로 분해가 된 다음에 어디에서? 이자액에서 뭐가 나오니? 그렇지, 트립신이 나오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장에서는요. 그렇지. 그래서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소화효소를 기준으로 보시는 거야. 단백질 같은 경우는 최종적인 소화효소가 어디야? 소장에 그지? 맞지? 맞아. 학교에서 이거 한번 여기까지 진도 안 나갔니? 나갔어요. 근데 왜? 다 대부분 알고 있는 거지? 아니야? 태어나 아니야? 아닌가? 자, 그래서 지방입니다. 자, 지방은 첫 번째 봐봐. 지방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자액에서 뭐가 나오는 거에서 라이페이스. 그치,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롤로 분해된다는데 일반 다른 교과서에서는 그냥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치? 교과서만 좀 다르게 설명하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쓸개집이라는 이놈이 조금 문제이긴 한데 학교에서 혹시 쓸개집에 대한 개념은 뭐라 얘기하더니? 잠깐만, 쓸개집에 대해서 뭐라 얘기 안 하시더라? 뭐라고 얘기하시더라? 쓸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강에서 나오는 거. 아, 그게 끊어. 기능에 대해서.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지 그건 이게 지방은 되게 많이 뭉쳐있거든. 지방의 원래 기능이 뭐야? 저장을 용도라는 거지. 그래서 지방은 굉장히 많이 뭉쳐있다고. 그럼 쓸개집이 어떤 기능하고 있냐면 걔네들 조금씩 끊어내. 그러니까 완전히 분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뭉쳐졌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시 끊어내는 거야. 끊어내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소화효소가 뭐라고? 라이피스라는 거지. 헷갈리면 안 된다. 쓸개집도 필요해. 쓸개집이 안 나오면 소화를 굉장히 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라이피스가 아무리 써도 안 돼. 자, 생각해봐. 날 쳐다봐. 무슨 개념이냐면 빙산 있지. 빙산을 녹이는 생각해봐봐. 근데 우리가 얼음을 녹이는 생각해서 잘 생각해봐. 쓸개집의 기능이 뭐라고? 빙산을 얼음 정도 크기로 쪼개지는 필요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쓸개집이 안 나온다? 그러면 빙산을 갖다가 우리가 라이피스로 녹여야 되는데 안 되겠지 잘.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쓸개집의 기능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전문용어로 뭐라고 했냐면 지방을 유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 바로 쓸개집의 기능인 거야. 아, 그렇구나. 학교에서 미리 수업 들어서 좀 괜찮네. 혹시 학교에서 들을 것 중에서 질문은 없지? 이건 궁금했는데 그런 건 없어? 그래? 다행이네. 그럼 소화효소 다 외워야 된다.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영양소의 이동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잘 됐네. 학교에서 좀 들었으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디까지 나갔어? 알았어? 잘 됐네. 우리도 뭐 어쨌든 다 할 거니까. 이건 뭐였네? 이거 아 이거 안 했어. 어디까지 했지? 좌우 연결까지 했어? 빨리 나가네?
근데 저희가 진도가 느린 거예요. 우리가 3시간 3시간이나 노래서 아는 분이 여기하고 있을 거예요. 근성중까지 살짝 알겠어. 누구 우리 시험이 언제지? 24일 뒤 잠깐 9월 뭐? 10월 아, 10월이지. 9월 24일 하겠거든. 자, 그다음에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잘게 쪼개진 애들을 그럼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여기서 시험이 잘 나오는 거 매년 어느 학교든 다 나오는. 자, 수용성 영양소와 지용성 영양소가 이동하는 그 경로가 다르죠. 보시면 그래서 이제 보시면 너희들 외워야 되겠죠? 난 안 해도 됩니다. 단당류, 아미노산,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은 우선 소장에 보면 융털이 있잖아요. 그 융털이 좀 더 크게 보이시나? 융털이 이거 참 안 보이시는구나. 그거보다 이게 좀 나아. 자, 융털 하나를 확대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소장의 한 부분을 확대한 겁니다. 우리 몸 안의 소장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융털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털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거가 요겁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한 게 요겁니다. 요거. 요거 하나가 요 융털 하나 보이시죠? 요 조그만한 거 요게 확대하면 요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확대한 상태에서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요 앞쪽 이렇게 쭉 이쪽에 세워져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암주간이라는 거죠. 요게 쭉 암주간이고 그 다음에 요게 파란색, 빨간색이 있는 게 모세혈관이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서 가는 경로가 있고 암주간을 통해서 가는 경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이렇게 보이시죠?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그래서 수용성은 요 파란 색깔 그지? 보이시나? 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통과하시고 용털의 암주간에서는 뭐가? 지용성 영양소가 요걸 통과해서 간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치? 그러면 자, 경로는 학교에서 외웠을 텐데 우선 수용성은 제일 먼저 한번 보자. 융털이 모세혈관으로 가잖아. 그럼 순서가 혹시 기억하고 있니? 우리 때는 다 외웠다. 뭐니? 모세혈관 다음에 뭐지? 가문맥, 간, 간정맥, 하대, 정맥 그리고 심정으로 올라가는 거지? 융털의 암주간 이거 무조건 다 외우세요. 그림 보시고 정확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고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경로가 다르다. 다만 추가적으로 지방의 흡수가 하나 있는데 지방은 조금 다른 경로를 따르는데 있잖아. 채원아, 채은이지. 실컷 우리가 지방을 지방산하고 글리세롤로 분해를 했지. 근데 걔가 그러면 이제 융털로 넘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지방은 수용성이야, 지용성이야? 지금 그러면 뭘 따라가야 돼? 암주간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근데 다른 애들은 그냥 아미노산 단위, 포도당 단위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데 지방은 좀 다르죠. 지방산하고 글리세롤로 분해했는데 다시 걔를 합쳐버리죠. 그러니까 융털까지 들어올 때까지 융털에 들어오기 위해서 분해를 했는데 지방산을 글쎄 분해를 했는데 융털에 들어오는 순간 다시 걔를 중성지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암주간으로 슉슉슉 이동해 갑니다. 좀 특이한 경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좀 특별하다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 실컷 분해했는데 왜 다시 조립을 합니까? 지방은 이동하기 또 편해. 왜냐면 지방은 지방산이 보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들어올 때는 딱 분해를 시켜. 분해시켜 난 다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차피 이동해 가야 되는데 지방이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다시 결합을 시켜갖고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야. 됐습니까? 별로 반응이 시원찮네. 나는 왜 이런 짓을 하지? 했는데 생명체는 쓸데없는 행동을 안 해. 생명체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 합리적 선택을 했겠지. 진화를 거치면 너무 말해야 된다. 하지 마라.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의 획득과 이산화탄소의 배출입니다. 앞에 넘어갔고, 이건 배서이가, 이건 눈에 됐네. 이쪽 되겠습니다. 시를 좀 해봅시다. 요건 조금 쉽습니다. 기체 교환인데, 우리가, 이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제 교환을 할 생각인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숨을 들이쉴 때는 당연히 산소가 폐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숨을 내쉬었을 때는 이산탄소가 폐에서 몸 밖으로 나간다는 건 당연한 거고 잘 나오는 건 그겁니다. 조직세포, 즉 산소가 이산화탄소의 교환 원리가 뭐야?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어? 뭐를 하세요? 그림 뭐 없지? 아 여기 있네. 좋은 그림 있네. 여기 있잖아. 그림에서 보면 그림에서 보면 있잖아. 예, 자, 볼게요. 잠시 그림 하나. 이거 별로 어려운 내용 없어서 하나만 외우면 되거든요. 물론 대학 가면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별의별거 다 합니다. 뭐 하면 금방 뭐 일이 많은지. 매들 보면 와, 좀 편하게 공부하는 아 진짜 나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보면 폐에 보면 폐를 확대해 보면 우리 나뭇가지 있지. 폐를 자세히 확대해 보면 폐포라고 하는데 나뭇가지로 생긴 게 되게 많이 있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있잖아. 폐를 확대해 보면 이런 둥글둥글하게 생긴 애들이 사이에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어. 그러니까 이런 동그란데 혈관 되게 그러니까 이런 동그란 게 수십 개, 수천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혈관 둘둘둘 말려 있어. 그렇지? 그럼 구조가 뭔가 이상하잖아. 그 구조가 왜 그렇게 생긴 걸까? 그러니까 혈관을 계속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계속 감금으로 해서 산소와의 표면적을 넓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CO2 같은 경우나 산소 같은 O2 같은 경우에 들어 마실 때랑 내보낼 때 표면적이 되게 크니까 쉽게 나갔다가 들었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중요한 건 산소가 들어오는 원리가 뭐고 CO2가 나가는 원리가 뭐냐 이 말이야. 당연하지. 잘 생각해봐.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간단합니다. 파란 거 보이시죠? 그림이 정맥혈이라는 것은 당연히 조직에서 다 들어오고 느끼는 거죠. 정맥혈에서 산소의 분압이 왼쪽 오른쪽이 40이라는 거거든. CO2의 분압이 얼마예요? 50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폐포, 즉 우리가 외부 공기가 닿아 있는 이 폐포에서 분압을 유심히 쳐다보시게 되면 O2의 분압이 얼마입니까? 100에서 110이고 CO2가 40이죠. 그럼 물어봅시다. 얘가 이렇게 왔었을 때 외부 쪽에 있는, 즉 폐에 있는 폐 바깥에, 그러니까 봐봐. 이 목구멍. 이게 폐야. 그지? 그럼 요 부분은 사실 외부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지. 요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폐 안에는 요 부분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이 폐 안에 이거 문제 쓰는 거지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O2 분압이 100에서 110입니다. 당연히 확산이 일어나겠죠. 말한 데서 저건 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쑥 갑니다. 그래서 동맥혈에서 나가는 O2의 분압을 보세요. 얼마로 바뀌었어? 그렇지. 40이었는데 받아가지고 100으로 바뀐 거고. CO2 보세요. 50인데 40이었지. 통감 얘가 분압이 많잖아. 쭉 밀려나가서 얘랑 같이 40을 맞춰서 오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무슨 이해되십니까? 그럼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번호가 말할 겁니다.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원리는 바로 무엇이다? 확산이다 이 말이지, 그지? 그거만 이해하시고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림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뭐 기체 이동 방향,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뭐가 갑니까? 라고 물어보죠. 뭐가 가겠니? 그치? 뭐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거는 뭐. 근데 이제 외호흡과 내호흡이 있지? 현서야, 내호흡이 뭐야? 정의가 뭐야, 내호흡이? 내호흡이 뭐라 돼 있니? 내부에서 일어나는 호흡이니까 모세혈관과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교환이 일어나겠지? 그 말이죠? 뭐 없습니까? 없어? 없네?
좋은데 이게 이런 기본적인 경우가 많이 없어. 자, 내호흡은 내부에서 우리 몸 안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교환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자, 내호흡입니다. 내호흡은 말 그대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호흡입니다. 그죠? 기체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얘가 혈관입니다. 모세혈관. 왜 하필 혈관인데 모세혈관이라고 합니까? 조직까지 쭉쭉쭉 나가려고 하는 그 혈관은 되게 가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모세혈관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입니다. 그러면 모세혈관에서 내호흡입니다. 여기에서 조직에서 뭐가 들어오고 혈관에서 뭐가 조직으로 가겠습니까? 뭐 질문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혈관에서 조직으로 뭐가 갑니까? 산소가 가겠죠. 그럼 조직에서 혈관으로? 그렇지.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폐포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다르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고요. 이제 영양소의 이제 운반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운반이 얘는 뭐예요? 기체의 운반이 또 없는. 이게 그거죠. 이게 그건데 참 되게 짧네. 자, 할게요. 자, 그러면 친구 보세요. 자, 이제 운반입니다. 운반인데,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뭐였어요? 운반 경로를 배웠죠. 지용성하고 수용성이 어떤 경로를 배웠잖아. 그럼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옮겨가는지 봅시다. 당연히 혈액에 의해서 운반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잠시 복습합시다. 혈액은 그림 없지. 이제 좀 이제 자 혈액에 의해서 운반되는데 혈액을 우리가 이제 좀 안에 구성이 뭐가 되는지 좀 알아야 되는데. 현재 혈액 안에 뭐가 있지? 아니 있는데 병원 좀 이랬을 거니까. 그거 혈소판도 있고요. 또요. 백혈구, 그렇죠. 백혈구도 있고요. 석혈구, 그렇죠. 석혈구도 있고요. 그거 뭐요? 뭐지? 있는데? 응? 그 외의 물질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혈액은 얘들 뺀 나머지를 혈장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소판, 백혈구, 석혈구 뺀 나머지를 혈장이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치? 자,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면 영양소는 과연 이 4개 중에